안녕하세요, 선무션입니다. 시즌2에서 진행 예정인 파워앱스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시즌2에서 파워앱스, 시즌1에서 먼저 엑셀을 하려고 하는지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로우 코드 플랫폼, 파워앱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파워앱스 홈페이지에서도 역시 로우 코드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쉽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문가 수준의 앱을 쉽게 빌드. 로우 코드 플랫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아직 한국에선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엑셀을 대처할 툴로 떠오르고 있어 많은 곳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종류의 로우 코드 플랫폼과 저희가 공부할 파워앱스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파워앱스 홈페이지에서 약 3,000장의 PDF 설명서를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워앱스 앱 빌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로 시작, 템플릿으로 시작이 있습니다. 우선 템플릿으로 시작을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다양한 종류의 샘플 앱을 제공하고 있고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앱이 있다면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로 연결하여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태블릿과 휴대폰 모드가 있는데 가로와 세로 화면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것으로 만들어도 다 작동됩니다. 화면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2 본 영상 때 하나씩 같이 공부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앱이 동작되며 이렇게 각 기능들이 이상 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 화면으로 돌아가 각 개체를 선택해보면 어떤 함수가 앱을 동작시켰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부를 하고 변형하여 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로 시작. 쉐어포인트, SQL 등 모든 데이터와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원드라이브에 있는 엑셀로 앱을 빌드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트를 위해 이미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엑셀을 데이터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표로 변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로 인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표를 선택해서 연결하는 것만으로 기본 앱이 자동 빌드됩니다. 기본 앱은 추가, 검색, 새로 고침, 수정, 삭제, 상세 보기, 정렬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 기능만으로도 가능한 복잡하지 않고 기본적인 관리 자료는 이 방법으로 앱을 빌드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플레이를 누르고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가됩니다. 검색해서 정상 추가된 레코드를 확인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도 가능하고 세로 고침도 됩니다. 세로 고침은 동일 앱을 동시에 사용할 때 쓰입니다. 상세로 들어가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에서 데이터 삭제도 가능합니다. 샘플 앱에서도 각 개체를 선택하면 어떤 함수로 명령이 이루어지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비게이트라는 함수가 보이는데 잠시 후 영상에서 사용될 예정이고 저도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앱을 만들어 볼게요. 제목은 오늘 날짜로 그냥 정할게요. 휴대폰, 태블릿 중에 태블릿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앱 기능은 홍보 영상을 목록화하기, 명함 스캐너 만들기, 이메일로 보내기 기능. 이 기능들로 스캔된 이메일 주소로 홍보 영상 링크 보내기를 만들어 볼게요. 제 영상 링크입니다. 복사를 하고 생성된 빈 캔버스 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소개 영상이니 자세한 설명 없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새 화면에서 자습서를 추가합니다. 목록화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메일 새 화면을 추가합니다. 메일 보내기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함수를 쓰고 응용하는지 잘 몰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만 활용해도 많은 기능들을 만들 수 있고 공부가 됩니다. 우선 화면 간 이동을 만들게요. 건너뛰기를 이메일로 바꾸고 선택되었을 때 onSelect 함수는 기존 건너뛰기 명령은 지우고 내비게이트를 씁니다.
그리고 이동할 화면은 스크린 3으로 지정합니다. 스크린 3으로 이동해서 스크린 2로 이동할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삽입 아이콘에서 취소 버튼을 사용할게요. 어차피 함수를 사용할 거라서 아무 개체나 상관없습니다. 적당한 좌표의 개체를 자유롭게 이동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메일 버튼과 똑같이 내비게이트 함수를 쓰고 스크린 2를 지정합니다. 다시 스크린 2로 이동해서 홍보 영상을 목록화할 공간을 확보하고 갤러리가 변경되는 사진값을 이 샘플 이미지 대신 복사해둔 홍보 영상 링크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더라도 사진의 함수에 의해 값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복사해둡니다. 삽입, 미디어에서 비디오를 추가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비디오 개체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아까 이미지에서 복사해둔 함수 값을 미디어 값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미리 보기가 보여집니다. 이제 스크린 3으로 이동해서 명암 스캐너를 추가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삽입 탭에서 AI 빌더를 선택해 비즈니스 카드 판독기를 추가합니다. 참고로 명암 스캐너는 프리미엄 버전에서만 됩니다. MS에서 한 달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이런 형태의 스캐너가 생성됩니다. 하단으로 이동시키고 왼쪽 트리뷰에도 비즈니스 카드 리더 1이라는 이름의 컨트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들어갈 텍스트 서치박스에 1에 비즈니스 카드 리더 1 그리고 속성엔 이메일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송 버튼에 이메일 함수의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에 영상 링크가 출력되는 함수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정상 작동하는지 사용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고 처음 작성한 화면 이동 기능 스크린 2, 스크린 3으로 정상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변경은 자습서 화면 기본 기능인데 목록 1의 이미지 값만 변경해놨기 때문에 나머진 샘플 비디오가 나옵니다. 링크된 영상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명함을 스캔하여 이메일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스캔 버튼을 누르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 모바일 앱에서 실행하면 카메라, 파일, 둘 중 선택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 항목 중에 이메일 값만 정확히 가져왔습니다. 추가를 해주고 값을 지운 다음에 이번에는 텍스트 위치가 다르고 값이 다른 명함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치가 다르고 값이 달라도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추가를 하면 추가된 전부에게 발송 가능하고 불필요한 주소는 삭제 가능합니다. 제목을 적고 본문을 적은 다음에 발송해 보겠습니다. 이메일이 보내지고 나면 새로 고침이 됩니다. 메일이 도착했네요. 이메일 화면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앱에서 스캔된 주소로 앱에서 작성한 제목과 본문, 그리고 선택된 홍보 영상의 링크가 정상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명함 스캔 후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영상의 목적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스캔해서 보여드릴게요. 스캔을 하고 나면 이런 하얀 바탕에 큰 드랍다운이 나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는 창인데 함수를 보면 텍스트 서치 박스에 1, 즉 이메일 주소 입력란이 공란이 아니면 오피스 365 사용자 15명까지 검색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체가 보여질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비저블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스블랭크, 공란이면 이라는 수식이 쓰였고 앞에 느낌표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즉, 텍스트 서치 박스가 공란이 아니면 보여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스캔을 하면 스캔 값을 바로 가지고 오면 되니깐 검색창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스캔 값이 변경될 때 온체인지를 사용해 변수 설정을 해줍니다. 세트 함수를 사용해서 변수 이름 그리고 변수 값을 결정해 줍니다. 변수 이름은 임의로 보기 라고 적고 변수 값도 임의로 1이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변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스캔 값이 변경되었을 때 변수가 생성되니 스캔합니다. 지금은 스캔된 값이 변경되지 않은 좀 전의 값이니 다시 스캔하겠습니다. 텍스트 서치박스의 값이 스캔된 값으로 변경되었으니 이제 창을 닫고 보기에서 변수를 선택해 줍니다.
방금 임의로 만든 변수명이 생성되어 있고 값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서치 박스를 선택하였을 때, 즉 직접 검색하고자 할 때는 검색창이 정상적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텍스트 서치 박스가 선택되었을 때 보기 변수가 2가 되도록 결정합니다. 선택되었을 경우이니깐 onChange가 아닌 onSelect, 그리고 세트 함수의 변수 이름 보기, 값은 2라고 정합니다. 그리고 갤러리의 비저블에 가서 변수를 활용해 수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텍스트 서치 박스가 공란이 아니면은 그대로 두고 AND 함수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기는 2일 때, 즉 텍스트 서치 박스를 선택했을 때 랄은 조건을 추가하면 직접 검색이고 공란이 아닐 경우 락은 두 가지 조건이 생성되었습니다. 스캔해서 확인해보면 검색창이 뜨지 않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직접 적게 되면 검색창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검색창을 활성화해 놓은 상태로 변수값을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기 변수의 값이 2로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검색 갤러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앱 빌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앱스라는 네이밍답게 보신 것처럼 파워풀한 플랫폼이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 및 교육이 국내에 많이 없습니다. 또 그런 낮은 접근성 때문에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함수나 명칭들, 약 3,000장의 설명서의 내용, 각 개체에 따른 속성과 그 특징들, 그리고 샘플앱에서 설명드린 변수와 그 외 컬렉션, 미디어 등이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자 시즌1을 엑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설치된 엑셀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이 채널을 통해 같이 공부하면서 파워앱스와 유사한 개념에 익숙해지길 기대합니다. 엑셀과 파워앱스 말고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컨텐츠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인트로 영상 보신 분들은 보셨을 이모티콘들은 전부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PPT 이모티콘 만들기, 엑셀로 재미삼아 만들어 본 강원랜드 비킬 같은 재미난 기능, 기타 오피스 365 앱 등도 포스팅할 기회가 오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